네, 안녕하세요. AI 개발자를 만나서 어떻게 개발하였고 또 AI 솔루션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는 AI CEO 초대석입니다. 사실 제 맘대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직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셨던 우리 투블럭 AI의 대표 조영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환입니다. 제가 저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걸 개발하셨고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글쓰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원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돼서 저희가 글을 점수를 내주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점수에 열광해서 그 점수를 올리려고 적게는 15번, 많게는 뭐 100번까지도 수정을 해서 그래서 자기 글을 완성 선생님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학생한테는 AI 튜터고 선생님에게는 AI 보조교사, 조교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 많은 일을, 선생님 대신 많은 일을 해주고요. 어떻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요.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진 찍자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뭐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글 쓰는 거에도 사실 평생 배워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특정 타겟이 좀 더 정해져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중학생을 타겟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초등학생들이 잘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 이제 챗봇도 있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조금 창피했던 것들을 챗봇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 어떻게 좀 도와줘 뭐 이런 것들을 챗봇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챗봇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휘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문해력의 끝은 글쓰기인 거죠.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글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주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대표님 이제 제가 이력을 꼼꼼하게 봤었는데 대표님 이력이 굉장히 좀 화려하신데 길죠. 이력 사항에 대해서 짧게 또 유튜브가 전달력이 약하면 안 봅니다. 그래서 짧고 핵심적인 걸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는 뭐 한 90년 중반에 카이스트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해서 졸업했고요. 삼성종기원, 네이버의 초창기, 다음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한 10년 동안 회사를 하면서 놀다가 최근에 또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발 경력은 30년 좀 넘는 거. 특이한 이력으로는 화려한 스펙을 좀 가지셨음에도 보니까 이제 GPT에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GPT가 나오면서 AI 전과 후로 사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AI 전부터 GPT-2 모델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셨다라고 또 이력에 보니까 나와져 있는데 사실 1세대 개발자로서 AI를 그때는 어떠셨는지 그때의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박사과정 때 저희가 영한 기계 번역이라는 걸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방에 앉아서 사전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계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니네 석사 박사는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번역어를 입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석사나 박사를 한 사람들이 지식을 다 모아서 컴퓨터에다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뭐 끝이 안 나죠. 그렇죠.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네. 인간이 그 언어를 AI에 다시 학습시키는 방법론을 몰랐으니. 네, 그렇습니다. 어휘라고 하는 게 사전에 우리가 보통 등록되는 게 100년 전 단어고요. 최근 단어는 최신 용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최신 용어라고 사전에 넣는 순간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와요. 옛날 단어는 잘 안 쓰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카이스트 얘기인가요? 네, 카이스트의 저희 유명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그 지식의 거의 최고봉에 있다라는 카이스트도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는 얘기죠. 아니, 카이스트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본에 있는 NEC, 미국에 있는 카네기 멜론 이런 데하고 같이 했는데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저보다 좀 더 위에 선배님들은 점 찍고 계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폰트, 한글을 화면에 띄우기 위해선 점을 찍었어야 됐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작업 때문에 한글이 지금 쓸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거를 전과 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인공지능 쪽에서 개발까지 하셨던 분들이 또 그렇게 많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또 챗GPT라든지 LLM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로 아무래도 상업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요즘 이제 LLM 서비스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LLM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이걸로 사업화하거나 수익화하거나 본인의 사업에 적용을 하려고 하거나 하시는 해야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먼저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헷갈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한테 이제 어떤 선배님이 지지난주에 찾아오셔서 저보다 더 연식이 높으신 진짜 1세대의 보안 쪽을 하시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리고 막 잔뜩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걸 왜 그렸을까요? 그냥 GPT한테 만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진짜 그 그림을 저 챗GPT에 사진 찍어서 이거 무슨 내용이야? 했더니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제가 조언한 건 그냥 만드세요. 예전에 1년 걸릴 거 지금 한 달도 안 걸리고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게 처음이 조금 어렵기만 하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저도 지금 30년 넘는데 제가 1년에 한 3개월 정도만 프로그램 짜고 나머지는 또 딴 일 합니다만 그 3개월이 예전 3개월에 제 그 아웃풋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하고 뭘 만들어서 돌아가는 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건 돈 받고 팔고 수익화를 빨리 해야 100원이라도 내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0원이라도 내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구독 형태로 만들어서 그 구독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빨리 확보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돈 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대표님의 사업 영역으로 좀 잠깐 돌아와서 키위티와 키위런이잖아요. 사실 이걸 좀 개발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회사가 6년 차고 대교라는 교육기업 예, 눈높이 아시죠? 그럼요. 거기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저보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글쓰기 평가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거는 번역도 어려운데 이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계속 하다가 이거 조합해서 이제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컴퓨터가 AI가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만든 애가 우리를 평가하니까. 그래서 뭘로 나눴냐면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진짜 품질은 사람이 하고 규격에 관련된 건 컴퓨터가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맞춤법, 문단의 구성,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돌려 쓰는 거 많은 경우에 문장 다 쓴 다음에 마침표 안 찍는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 다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선생님께서 정성적인 평가로 최종 점수를 주는 이러한 체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갈 때 글은 굉장히 깔끔해져요. 이 단어 틀린 것도 없고 문장도 말끔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썼던 것도 없어지고 깔끔한 글을 선생님한테 보내니까 선생님은 또 채점하기도 좋고 또 서로 좋아하는 그러한. 그러면 이제 인간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거를 보조교사로서 평가까지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평가를 도와주는 거죠. 완전히 평가해주는 건 아니죠. 예. 정량적인 거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잘하니까. 똑같이 하죠. 그렇죠. 예, 아침에 하나, 밤에 하나. 컴퓨터는 숫자 세는 거니까 이런 건 더 컴퓨터가 더 맞으니까. 근데 그 숫자만 세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요즘은 좀 글에 대한 거는 AI, 인공지능 영역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죠.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문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테크닉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수학적 개념으로 봐서 거기서 틀렸던 거를 점수화시켜서 이거를 개선되게끔 만들어준다. 그 역할을 도와주는 교육 에이전시 AI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기존에도 이런 툴들이 AI 솔루션들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독창적으로 키위티나 키위런만의 확실한 차이점이 또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